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입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전립선 조직 검사의 최신 경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 저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 중이고요. 여기서 주로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같은 전립선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비뇨기 종양이나 이런 파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료실 바깥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전립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는 언제 하게 되냐면,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될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우리 직장 바로 앞에 이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 전립선 조직을 검사를 하게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립선 암은 옛날에는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레지던트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전립선 암은 수술하는 암이 아니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암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원래 암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PSA라는 피 검사가 보급이 되면서 점점 전립선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안에만 있는 이제 국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전립선 암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암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별로 오래 안 됐어요. 한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그때 이제 진단되는 이제 전립선 암 환자들의 이제 병기를 기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보면은 우리 2000년대면은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최근인데도 이렇게 이제 전이가 있는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한 2000년대만 해도 이제 한 30% 정도가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는데, 그 비율이 이제 매년 줄어들어요. 매년 줄어들어서 한 10년 지나면은 그 비율이 한 10% 밑에까지 떨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제 아직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한 조기 진단 검사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점점 초기에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전립선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그런 선별 검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있고, 직장 수지 검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비슷한데, 이게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앞에 있는 전립선을 의사가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져봤을 때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이 만져봤을 때 질감은 어떤지, 아니면 이 혹 같은 게 만져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문헌에 돼 있기로는
아주 숙련된 그런 전문의가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은 초음파보다도 더 정확하게 조그만 크기의 전립선 암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용이 적은 그런 검사지만 굉장히 유용한 검사예요. 이런 제가 아주 경험했던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이걸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해서 무슨 최신 검사, MRI라든지 MRI 유도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런 최신 검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도 직장 수지 검사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의 케이스인데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다른 병원, 아주 굉장히 큰 병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던 환자인데 그 환자가 그 병원에 맨 처음에 갔던 이유는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서 그 증상을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PSA,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이제 정상보다 꽤 많이 한 10일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혈뇨로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립선 쪽을 먼저 검사를 한 게 아니고 혈뇨 전반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CT에서도 약간 이렇게 전립선에 혹 같은 소견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교수님이 이제 전립선 MRI를 찍고 MRI에서도 병변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저한테 오셨어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검사를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환자는 뭔가 이제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래서 저를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다른 거는 검사가 다 돼 있으니까 직장 수지 검사를 해봤어요. 아까 그 항문에 손 넣어서 이렇게 해보는 검사를 해봤는데 이 혹이 명확하게 만져지지는 않고 굉장히 전립선이 뜨뜻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열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만져졌을 때는 이건 전립선 암보다는 급성 전립선염에 이제 더 가까운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이렇게 소변에서 피가 나왔을 당시에 혹시 오한이나 발열, 이런 몸살 기운 이런 게 없었냐 이랬더니 환자분이 그때쯤에 등산 다녀와서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고 그때부터 소변이 잘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립선 암보다는 급성 이제 전립선염에 더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조직 검사를 이제 하지를 않고 MRI나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일단은 항생제를 한 달 드셔보십시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제 항생제를 한 달 드시고 나가지고 보면은 그 PSA 수치가 아까는 한 10 이상으로 높았는데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전립선 초음파를 다시 봤는데 그 전립선 초음파에서도 전혀 암이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전립선 MRI나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이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지만 몇 번 체크를 하다가 이제 괜찮아서 졸업시켜드렸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사가 환자 이제 항문에다 손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만 한번 해봤으면은 이제 이분은 MRI도 안 찍어도 되고 조직 검사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 검사를 빼먹으면은 그걸 놓치고 환자들은 드립도 고생을 해서 MRI도 찍고 조직 검사까지도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암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검사. 저 이거 방송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검사인데 우리가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PSA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검사고요. 이게 전립선
세포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항원이고, 이 전립선 세포가 깨지면 이 PSA가 우리 피로 들어가서 PSA 혈중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 세포가 잘 깨지는 상황이 제일 흔한 게 이제 전립선 암이니까, 이 PSA 수치가 높으면 이 전립선 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고, 이 검사가 미국에서는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립선 암이 빨리 발견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암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암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수지 검사랑 PSA를 누가 받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뭐 나라마다, 학회마다 좀 권고안이 다르지만 뭐 대체로는 비슷해요. 뭐 미국 비뇨의학회나 일본 비뇨의학회나 우리나라 비뇨의학회나 대체로 비슷한데, 한 50세 이상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고위험군, 이제 고위험군이 약간 뭐 나라나 이런 인종마다 좀 정의가 다른데,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고, 가족 중에 전립선 암을 걸렸던 분이 있거나, 그 다음에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면은 검사를 좀 이른 나이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뭐 이제 단일 민족이니까 흑인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전립선 암이 뭐 있었던 분들은 좀 50세보다는 좀 더 빠른 연령부터 페이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환자가 검사를 해야 된다에 증상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살이 넘어가면은 소변 불편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PSA랑 직장 수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게 표준적으로 추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조직 검사, 모든 암에서 조직 검사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떼내서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암이 있고 없고를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확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에서 실제로 뭐 암이 나와야지 이제 어떤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암이 없으면 지금은 암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 가장 이제 기존의 방법은 아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이렇게 직장 초음파 끝에다가 요렇게 바늘을 달아가지고 이 초음파로 이 전립선 모양을 보면서 이 바늘로 찔러가지고 조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음파로는 사실은 전립선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 검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음파로는 주로 이제 전립선 전체의 윤곽이나 모양 정도를 판단을 하고, 뭐 암은 초음파로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개통적 조직 검사라 그러는데, 이제 약속된 위치 12곳을 그냥 이제 암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12군데를 검사를 합니다. 12군데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이 전립선 전체를 거의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거 몸에 찔러서 하는 검사기 때문에 이게 뭐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 검사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위험한 검사는 아니에요.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긴 한데, 그래도 이 검사를 하고 나면은 뭐 이제 조직 검사를 한 이제 회원부가 뭐 무지근하게 아프다든지, 대변이나 소변 볼 때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전립선 쪽에 일시적으로 염증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이 좀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소변 불편 증상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빠질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꽤 심했던 분들은 이게 많이 부으면은 소변이 일시적으로 잘 안 나오는 급성 요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가끔씩 한 1% 정도 저희가 확률로 보고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열이 나요. 그걸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성 전립선염이라 그러고, 뭐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급성 전립선염이 왔는데 잘 치료가 안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빨리 조직 검사를 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드물긴 하지만 이런 뭐 급성 전립선염 같은 그런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검사는 가능하면은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조직 검사를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의 조직 검사는 의사가 판단했을 때 한 적어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이 나올 확률이 한 뭐 30% 정도 이상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뭐 암이 있을 확률이 한 30% 정도가 되고, 이 30%의 확률은 좀 이걸 무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직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고생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안 나올 확률도 한 70%는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저도 이제 진료 볼 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전립선암 확률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PSA 수치,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노란색까지 요만큼이 실제로 이제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이 33%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빨간색은 좀 그런 이제 고등급, 이렇게 좀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 이제 그거는 한 11% 정도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좀 확률이 많이 높은 경우에만 조직 검사를 하자. 이제 이런 게 뭐 좀 있었었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보고 거기서 이제 암이 보이면은 그때 조직 검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검사가 이제 MRI 검사예요. MRI 검사를 옛날에는 조직 검사 전에 별로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MRI를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왜 요즘 MRI를 많이 찍냐 하면, 제일 먼저는 이 MRI의 판독이 많이 정확해졌어요. 이 판독이 많이 정확해진 이유는 뭐 검사 장비가 더 발달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이 MRI 병변에 대해서 아주 표준화된 이제 판독 체계, 그걸 우리가 파이라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잘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이 전립선암 의심 병변의 판독 체계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한 2010년대 초반에 제안이 됐었고, 이 판독 기준이 계속 버전업이 돼가지고 점점 더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라즈의 마지막 버전은 이제 버전 2.1인데요. 그게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 버전이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는 굉장히 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MRI를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조형으로 해서 3번을 찍습니다. 3번을 찍어서 그 3번의 영상 소견에 따라서 이 병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를 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실제로 그 의심되는 병변의 이제 정확한 전립선 암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즈 5등급인 경우에는 그 병변이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전립선 암이 나올 확률을 90% 이상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라즈 4등급이면 63%, 3등급이면은 한 20-30% 정도 생각을 하고 1, 2등급일 때는 그보다 확률이 더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파이라즈 1, 2등급일 때 거기를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냥 전립선 암이 나올 확률보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암, 그러니까 악성도 등급이 글리슨 점수 한 7점 이상 되는 전립선 암이 나올 확률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 전에 전립선 MRI를 찍어보는 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MRI를 또 이제 요즘 열심히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MRI가 찍어서 암이 맞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해도 만약에 이제 그 병변 부위가 이제 굉장히 뭐 크기가 작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그 부위를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음파에서는 그런 조그만 혹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못 하는데 요즘은 장비가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MRI 연동 표적 조직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MRI를 먼저 찍고 이제 그 의심되는 병변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때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초음파에서 요 부분에 병변이 있다 요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바늘을 딱 대서 그 병변을 정확하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 검사를 옛날 방법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MRI를 먼저 찍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MRI 연동 표준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게 이제 한 201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2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아주 큰 연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 연구들 결과에서 보면 일단은 필요 없는 조직 검사를 이제 줄여줄 수가 있고 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표준적으로는 이제 그냥 일반 조직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MRI를 찍고 나서 이제 그 부위를 찾아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이제는 새로운 대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PSA가 별로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PSA는 정상 기준이 한 3 정도로 요즘 보는데 3.8이면은 그 기준을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실은 뭐 이런 분을 그냥 뭐 초음파에서 뭐 병변도 약간 애매한데 조직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립선 MRI를 먼저 찍었어요. 전립선 MRI를 먼저 찍었더니 약간 오른쪽 앞에 쪽에 한 크기 한 6mm 정도 되는 파이라즈 등급 4등급 병변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여드렸지만 파이라즈 병변 4등급이면은 요 부위를 이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면 전립선 암이 나올 확률이 제가 한 66%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MRI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합시다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분이 이 조직 검사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이 MRI에서 병변으로 보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통적 조직 검사 12군데 그냥 보이든 안 보이든 약속된 위치를 하는 그 조직 검사를 12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그 표적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직 검사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 게 뭐냐면, 그 우리가 12군데 개통적 조직 검사를 한 데서는 암이 안 나왔어요. 암이 안 나왔는데 저 표적 조직 검사를 한 군데에서만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분은 이제 전립선 암은 실제로 있는 분인데 그냥 MRI를 안 찍어보고 그냥 우리 보통 방법으로 12군데 전립선 조직 검사를 했으면 암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분이 됩니다. 그러면 MRI를 조직 검사하기 전에 어떤 환자들이 찍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전에 조직 검사를 한번 했는데 또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경우는 MRI를 한번 찍어서 실제로 암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PSA가 좀 높아도 전립선 암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서 뭐 암이 안 보이면은 일단은 조직 검사를 좀 안 하고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이제 분당 지금 서울대병원 과장님이신 홍성규 교수님이랑 같이 그런 주제로 가지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에서는 그렇게 MRI를 찍어가지고 이제 괜찮은 환자를 분류해내도 안전하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립선이 많이 크거나 아니면은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작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군데 개통적 조직 검사를 하면 숨어있는 암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MRI를 먼저 찍어봐서 정확한 암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부위를 이제 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암을 안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조직 검사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MRI를 한번 찍어보고 괜찮으면은 일단은 좀 검사를 유보해 볼 수도 있고요. 또 PSA 수치가 이렇게 많이 높지 않은 분들, PSA 수치가 많이 높으면 실제로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반 조직 검사든 MRI 연동 조직 검사든 그런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수치가 한 3에서 10 정도 사이가 되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이 한 30%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MRI를 찍어봐서 이제 병변이 보여서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분들은 조직 검사로 가고, 아니면 병변이 안 보여서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이 더 낮아지는 분들은 그냥 피 검사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고령이나 이제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 조직 검사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MRI를 먼저 찍어봐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RI가 굉장히 뭐 좋은 검사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밝혀졌는데, 지금 이 검사에서 이제 문제는 없나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는 게 요즘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뭐 신경과나 이제 이런 환자들이 요즘 뭐 MRI를 굉장히 많이 찍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PSA가 높아서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MRI를 찍고 또 MRI 결과를 봐서 뭐 또 조직 검사 날짜를 잡고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오는데 보통 뭐 한 2-3달 이상이 이제 걸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병원이나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전립선암 선별검사, 그러니까 직장수지검사, PSA 이런 검사는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에 아주 중요한 검사고요. 그래서 뭐 50대에 이상의 남성분들이면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좋고, 이제 밝혀진 바로는 조직 검사 전에 MRI를 해보는 거는 이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피하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MRI를 찍는데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나머지 시간은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질문에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젤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요실금이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던데 왜 요실금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전립선이 있으면은 이제 출구가 막히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먼저 생긴 게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폐색 증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는데, 이 전립선 비대를 치료를 안 하고 오래 두면은 이제 우리 몸이 그래도 소변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줌보, 이 방광이 이제 그 상황에 적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광이 굉장히 더 열심히 일을 해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방광이 2차적으로 기능이 변했다. 이래서 이걸 방광의 2차 변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생기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뭐 소변 줄기가 가늘고 소변이 끊어지고 이제 뭐 그런 뭐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고 이런 증상이 처음에 생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증상이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소변 마려우면 잘 못 참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는 분들은 소변을 지리고 이제 밤에 자꾸 깨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다 합쳐서 저장 증상이라 그러는데, 저장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좀 전립선 비대가 오래됐고 심해졌다 이런 뜻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현 님이 흥분 상태에서 사정을 참거나 안 하면 전립선 비대증에 좋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사정을 참고 안 참고가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그런 증상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데는 뭐 제가 아는 한에는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여자는 전립선암이 없겠네요. 여자한테 전립선에 해당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기관이고요. 이 전립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는 기능이 이제 남성하고 관련된 그런 기능이 많고, 우리가 뭐 정액의 이제 일부분을 만들어내고 이제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그런 비슷한 기관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한테만 있는 기관이고 남성들한테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엔젤님이 여쭤보신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종양은 구분되나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면 모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암은 이제 다른 질환이고요. 근데 이제
이제 증상은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변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소변 증상은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완전 다른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런 전립선암 선별 검사, 예를 들어서 직장 수지 검사나 PSA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분이 이제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확률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전립선암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 이러면 조직 검사를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확률 기준 자체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우리가 실제로 옛날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게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한 단계 더 생긴 거죠. 이제 사진이나 MRI 같은 걸 찍어 봐가지고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현 님이 항문에 손가락으로 전립선 마사지 하듯 전립선 마사지 기구로 마사지나 자극하면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네,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면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옛날 방법, 이렇게 우리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 그러는데 그 전립선 조직을 전기 칼로 이제 긁어내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했던 수술인데, 그런 수술은 이제 전립선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깎아내면서 전립선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이제 깎아내는 끝에 부분에 우리가 소변을 참아주는 요도 괄약근이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다가 잘못 요도 괄약근이 이제 다쳐버리면은 아주 간혹 가다가 요실금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뭐 레이저로 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이 방향이 거꾸로 가거든요. 이게 요도 괄약근 위에서부터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립선 조직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요즘 방법으로 수술하면 뭐 요실금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JJB님이 만성 전립선염 앓고 있는 환우들은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높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좀 되게 옛날에 이제 막 연구도 이렇게 많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만성적인 이제 염증이 조직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이제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면 이제 전립선염 이제 발생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전향적 무작위 연구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뭐 역학 연구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발생 확률이 높다 낮다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면 확률적으로 소변 불편한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뇨기과를 더 많이 오겠죠. 비뇨기과를 더 많이 오고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도 검사를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전립선암도 그런 검사를 안 하는 분에 비해서 더 많이 진단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만성 전립선염하고 전립선암하고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이게 진짜로 전립선염이 전립선암을 만든 건지, 아니면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더 자주 와서 검사를 더 많이 하니까 암이 더 많이 찾아진 건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Y님이 소변을 보시면은 항상 잔뇨가 조금씩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탐솔신 먹으면 좋아지는데 부작용으로 코가 너무 막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잔뇨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아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팬티를 올리고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제 팬티에 이제 한두 방울 묻는 그런 증상을 지금 잔뇨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요도 점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점적 또는 요도 점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소변 일부가 요도 끝에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뭐 약물 치료를 하고 이러면은 좀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고,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소변 증상은 좋아지는데 요 점적이 끝까지 남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이제 이 알파 차단제하고 그 5ARA 이제 PD5 인히비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 이런 종류 약제가 이제 이렇게 복합으로 돼 있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경험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요 점적이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써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요도 끝에 남아있는 소변을 이제 화장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제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잘 털어가지고 이제 소변 남아있는 거를 이제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또 밀킹이라 그러는데 요도를 이렇게 한번 훑어줘가지고 남아있는 소변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팬티가 젖고 이런 일이 뭐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오님이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랑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 암이랑은 글쎄 이거는 저도 이런 거를 문헌을 제대로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상식적인 판단에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엔젤님도 뭐 비슷한 질문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정을 아지 않고 산다면 생식기 쪽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런 거랑 이제 연관져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신이나 출산을 안 하면은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런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부인과 암에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부인과 암에 이제 발병률에 뭐 차이가 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혹시 남성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별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호님이 전립선염이 신우신염으로 가는 경우는 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국한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의 신우신염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뭐 음설 오한기가 있다, 그다음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집에서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을 쓰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현님이 이제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노화가 되면 인체 기관이 점점 퇴화하고 약화되는데 전립선은 노화될수록 비대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전립선만의 이제 특이한 건데, 우리가 보통 우리 뭐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뭐 근육 같은 거는 보면은 한 청장년기에 이렇게 제일 이제 비대하고 발달됐다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이렇게 퇴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크기가 계속 커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암이라든지 이런 게 확률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질문이 몇 개 더 들어왔는데요. 신랑이 직장 수지 검사는 안 했고 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57세인데 PSA가 조금씩 올라서 지금 6.7인데 MRI는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해요. 조직검사가 필요할까요? 조직검사 후유증이 걱정돼서 꺼려하고 있어요. 닥터는 저희 보고 생각해서 조직검사를 걱정하라고 하는데 미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는데, 글쎄 MRI를 찍어 보셨는데 만약에 의사가 뭐 괜찮다고 그러시면은, 근데 이게 좀 한번 파이라즈 판독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1, 2등급 정도 된다 이러면 사실은 저도 뭐 이 정도 수치 가지고 뭐 지금 뭐 한 60 아직 안 되셨는데 그냥 뭐 조직 검사를 급하게 합시다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한 4, 5등급 정도 됐다 이러면은 그때는 뭐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고, 한 3등급쯤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로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조직 검사를 빨리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실제로 암이 있을 확률이 우리가 MRI를 하기 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한 30% 내외 정도니까, 아니면 그냥 피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적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좀 더 천천히 결정을 해도 맞습니다. 한 3등급 정도면 한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JJB님이 PSA 수치가 낮은데도 전립선 암일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PSA 검사에서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초음파에서 너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그런 병변이 있으면은 가끔씩은 이제 수치가 높지 않아도 조직 검사를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사정 이후에 평상시보다 소변 보기가 편한 것은 설명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왜 더 편해지는지 사실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사정이 불가능한가요? 사정되지 못한 정자는 몸으로 흡수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란 게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전립선하고 그 뒤에 있는 정낭을 통째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걸 하면은 사정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립선 안에 이제 정액이 나오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수술을 잘 하면은 뭐 발기도 되고 부부관계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그렇게 부부관계가 돼도 뭐 이제 뭐 절정감 이런 거는 느끼시지만, 근데 그때도 이제 정액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사정되지 못한 정자는 몸으로 흡수돼서 이렇게 뭐 나중에 몸 안에 쌓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염증 개수를 보는 검사인가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장 수지 검사는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하는 직장 수지 검사는 그냥 전체적인 전립선의 상태를 뭐 다른 영상 검사 없이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립선이 큰지 작은지, 아니면은 뭐 전립선 암 같은 게 의심되는 게 만져지는지 안 만져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염증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급성 전립선염이 이제 그냥 실제로 있을 때 아주 전형적인 소견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이 굉장히 뜨뜻하게 만져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립선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게 만져지는 그런 소견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간혹 이제 가다가 이제 급성 전립선염을 이제 진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 막 이렇게 전립선을 세게 만지고 이러면은 이 급성 전립선염이 굉장히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염증 개수는 사실은 그걸로 알 수는 없고, 또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지 검사를 해도 뭐 만져봤을 때 이게 만성 전립선염이다 이걸 뭐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수지 검사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